파트 1. 어느 족발집 사장님의 이중생활.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길을 걷다 이상한 광경 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2층은 족발집인데 그 집 입구 1층에선 젊은 사장님이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횟집 입구에 떡볶이 판이 깔리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엔 붕어빵 기계가 돌아갑니다. 단순히 겨울이라서 단순히 간식을 팔고 싶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마주한 가장 잔인한 겨울, 그리고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의 증거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중 몇몇이 입구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황의 지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국밥집 배달 메뉴의 디저트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가 올라옵니다. 초밥집에서도 도시락집에서도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유행템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장님들이라고 모를까요? 국밥 먹으러 온 손님이 두바이 쿠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족발 먹으러 온 손님이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어떤 의심을 할지 그분들이라고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도 하는 겁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르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그 바닷물을 들이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괴하고도 슬픈 현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1072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공포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파트 2. 겨울, 자영업자에게 가장 가혹한 계절. 겨울은 요식업자에게 유독 고비입니다. 추위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방학한 학생들은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자마자 따뜻한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갑니다. 아무리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고기를 삶아도 손님의 집, 거실에 깔린 전기장판 하나를 이기기가 힘든 계절입니다. 이 무렵 동네 상권은 정확히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단골들의 힘으로 꿋꿋이 버티는 집, 둘째는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업에 손을 대는 집, 그리고 셋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첫 번째 부류에 속했던 뚝심 있는 가게들이 대거 두 번째, 즉 몸부림치는 집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권의 활기를 판별하던 붕어빵은 이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사장님들의 마지막 비상구가 되었습니다. 2층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님이 손님이 끊긴 점심시간에 1층으로 내려와 붕어빵 기계를 돌리는 모습. 이건 단순한 부업이 아닙니다. 가게 월세를 내기 위해, 혹은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쪼개고 또 쪼개는 처절한 생존 투쟁입니다. 파트 3. 맥락 없는 메뉴, 바닷물을 마시는 심정. 누구보다 사장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과 아무런 맥락이 없는 메뉴를 파는 순간 가게의 전문성은 도마 위에 오릅니다. 횟집에서 햄버거를 팔고 국밥집에서 마카롱을 팔면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저 집 장사가 정말 안 되나 보구나. 본업인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겠구나. 이건 마케팅적으로 보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배부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있고 올해 내야 할 가스비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무슨 소용일까요? 사장님들이 바보라서 족발집에서 붕어빵을 굽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본업에 집중해서 승부를 보기엔 이미 내수 경기가 너무나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붕어빵이든 떡볶이든 일단 내놓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은 가시겠지만 몸속의 염분 농도는 올라가고 세포는 죽어갑니다. 지금 우리 골목 상권이 딱 그 상태입니다. 파트 4. 두쫑쿠 열풍이 보여주는 기괴한 불황의 지표. 최근 SNS를 강타한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 열풍은 이런 절박함이 디지털과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배달 앱을 켜보세요. 디저트 카페뿐만 아니라 김치찜 가게, 도시락 가게, 심지어 일식집 메뉴판에도 두쫑쿠가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불황의 지표냐고요? 두쫑쿠는 만드는 법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유행을 타고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남는 시간에 쿠키 몇 개 구워서 배달 메뉴에 올리는 게 신메뉴 개발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수익원이 됩니다. 차라리 이참에 유행하는 쿠키를 팔아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권리금이라도 챙겨서 가게를 접으려는 이른바 엑시트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비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평생을 국밥 하나, 초밥 하나에 매달려온 장인들이 유행하는 쿠키 하나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현실. 자존심이고 뭐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 처절한 계산이 지금의 두쫑쿠 광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쿠키는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섞인 씁쓸한 생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파트 5. 카페와 베이커리, 지옥 중의 상지옥. 일반 식당들이 붕어빵이나 쿠키로 탈출구를 찾는다면 원래 그 메뉴를 팔던 카페와 베이커리 업계는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요식업은 그나마 장르별로 경쟁 상대가 나뉩니다. 오늘 삼겹살을 먹으러 온 손님은 파스타집의 경쟁 상대가 아니죠. 하지만 카페는 다릅니다. 전국의 모든 카페는 예외 없이 커피와 디저트를 팝니다. 8,000원짜리 감성 카페의 드립 커피나 2,000원짜리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나 결국 시청자의 선택지 안에서는 같은 커피입니다. 2024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카페 수는 이미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밥집들까지 두바이 쿠키를 들고 나와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커피만 팔아서는 월세도 못 내는 시대. 그렇다고 디저트를 강화하자니 옆집 국밥집에서도 쿠키를 팔고 있습니다. 차별화는 불가능해지고 가격 경쟁력은 바닥을 칩니다. 10만 개의 카페가 서로의 살을 깎아먹으며 버티는 이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옥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트 6. 1072조 원의 공포, 숫자가 말하는 진실. 이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거대한 숫자를 마주해 봅시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7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2배에 가까운 돈이 자영업자들의 빚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빚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매달 돌아오는 수백만 원의 이자,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받는 카드론, 그리고 그 카드론을 갚기 위해 붕어빵 기계 앞에 서는 사장님들의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다, 만기 연장이다 온갖 대책을 내놓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빚만 늘려주는 건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손님이 지갑을 여는 것인데 물가는 치솟고 실질 소득은 줄어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외식비와 기호식품비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시는 바닷물은 결국 이 1072조 원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입니다. 파트 7. 왜 우리는 무서워해야 하는가?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는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바닷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약 20%를 지탱하는 거대한 축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무너지고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타격을 입으며 결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희망의 실종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 골목에는 유행을 쫓는 쿠키 향기와 붕어빵 연기만 가득합니다. 사장님들은 더 이상 10년 후, 20년 후의 명가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 달 이자를 넘기고 어떻게든 손해를 덜 보며 이 지옥 같은 가게를 넘길 수 있기만을 기도합니다. 모든 지옥은 출구가 닫혀 있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닫힌 출구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쿠키를 굽고 있습니다. 파트 8.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동정심에 기대어 팔아주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잘 아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밥집에서 파는 쿠키를 보며 비웃기보다는 저 사장님이 저 쿠키 하나를 메뉴에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눈물을 흘렸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2층 가게를 비워두고
1층에서 붕어빵을 굽는 청년의 손이 왜 저렇게 거친지 그 이면에 담긴 책임감의 무게를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을 늘려주는 대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전직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인 개혁을 말이죠. 1072조 원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이 지옥의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파트 9. 결론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오늘 우리는 붕어빵 굽는 족발집과 두바이 쿠키를 파는 국밥집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는 시종일관 어두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의 겨울,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들이 마신 바닷물이 얼마나 짜고 고통스러웠는지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감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굽는 그 붕어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고 직원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노동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닷물을 마시는 심정이겠지만 부디 그 선택이 사장님의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버티고 계신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시라는 말조차 무겁지만 그래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본업의 음식을 다시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0. 마무리.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동네에도 혹시 이렇게 본업과 상관없는 메뉴를 파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목격한 우리 동네의 불황 지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